제4장 소송 절차 제1절 변론 제134조 제1항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제1항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제2항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6조 제1항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2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7조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8조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139조 제1항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제2항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제140조 제1항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제2항 제1항의 검증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 법원은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3조 제1항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 A 제1항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 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 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4조 제1항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투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5조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 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 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 제1항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 제1항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민락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민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9조 제1항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 제1항 법원 사무관 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 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제3항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53조 조서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 사무관 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제154조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155조 제1항 조서의 적을 사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의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 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제157조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제158조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 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 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 판사의 신문 또는 신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 제1항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2항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2조 제1항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 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한 사람은 열람 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항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3조 제1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 비밀이 적혀있는 때 제2항,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3항,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의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63조 A, 제1항,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항,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 제4항 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제5항,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164조 A, 제1항, 법원은 토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토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항,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4조의 3,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4조의 4, 제1항, 법원은 제164조의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의 5, 제1항,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2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4조의 6,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164조의 7,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의 8,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절 기일과 기간, 제165조, 제1항,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신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2항,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 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166조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제167조 제1항 기일은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제2항 법원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의 기일을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68조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9조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제170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제171조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제172조 제1항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송달 제174조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 제1항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 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 제1항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 집대원이 한다. 제3항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7조 제1항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 사무관 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 제1항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가름하여 줘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 소송 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제183조 제1항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다만 법정 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3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4항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 제1항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 외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2항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3항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 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 제1항, 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한다. 제3항,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송달함의 이용 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 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 제1항,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제2항, 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 제1항,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의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 제1항,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 수명법관 및 수탁 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 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제198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 판결을 한다. 제199조,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0조,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항,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 제1항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항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02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2조 A.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타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제203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204조 제1항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제2항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항 단독 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5조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제206조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제207조 제1항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208조 제1항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제2항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제4항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9조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0조 제1항 법원 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11조 제1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제2항 소송 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 비용의 재판은 본안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제213조 제1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에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 제214조,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5조, 제1항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 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제2항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3항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 제1항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7조 제1항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 아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토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 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17조 A 제1항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18조 제1항 확정 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4항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을 변론조서 변론 준비 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1조 제1항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2조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23조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24조 제1항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가름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화해 권고 결정 제225조 제1항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 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 제1항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7조 제1항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화해 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항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2. 화해 권고 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지 제3항 이의 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 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28조 제1항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 신청으로 본다. 제229조 제1항 이의 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이의 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0조 제1항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 판사는 이의 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에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 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1조 화해 권고 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 2.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 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2조 제1항 이의 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2항 화해 권고 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절 소송 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33조 제1항 당사자가 죽은 때의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 재산관리인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항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34조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에 존속 법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5조 당사자가 소송 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 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의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6조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 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7조 제1항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8조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9조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 절차가 해지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 절차를 수개한다. 제24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개가 이루어진 뒤 파산 절차가 해지된 때의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 절차를 수개하여야 한다. 제241조 소송 절차의 수개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42조 소송 절차의 수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3조 제1항 소송 절차의 수개 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 절차의 수개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44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수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5조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 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46조 제1항 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7조 제1항 판결의 선고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제2항 소송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 절차의 수개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다 읽었습니다.